10장 혼자만의 왕국에 찾아온 손님. 일주일 가까이 비밀의 뜰에 햇살이 쏟아졌다. 메리는 그 뜰을 비밀의 뜰이라고 불렀다. 메리는 그 이름을 좋아했지만 그보다는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담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훨씬 더 좋아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메리가 읽고서 마음에 들어한 몇 권 안 되는 책은 모두 동화책이었고, 메리는 몇몇 이야기 가운데에서 비밀의 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그 안에서 100년쯤 잠이 들기도 했다. 메리는 참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그 안에서 잠들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고, 사실 미셀 스와이트에서 지내는 사이에 날마다 점점 더 정신이 반짝 들었다. 메리는 밖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바람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다.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도 있었고 줄넘기를 100번까지 넘을 수도 있었다. 비밀의 뜰에 있는 구근들은 화들짝 놀랐을 터였다. 자기들 주위에 말끔히 정돈된 틈이 생겨나서 이젠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메리 아가씨가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구근들은 검은 흙 아래에서 신이 나서 팔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햇살이 곧바로 닿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고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곧장 스며들 수도 있어서 구근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맛보기 시작했다. 메리는 별나고 결단력이 있는 아이여서 결정을 해야 하는 흥미로운 일이 생기자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 메리는 꾸준히 손질을 하고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았지만 일이 지겨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하는 한 시간이 더욱더 즐거워지기만 했다. 메리에게 뜰을 손질하는 일은 홀딱 빠져들게 만드는 놀이 같았다. 메리는 비죽하게 내민 연두빛 새싹을 자기가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아냈다. 어디에서든지 움이 트고 있는 것 같았고 날마다 메리는 새로 돋은 조그만 싹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몇몇은 하도 조그마해서 간신히 땅 위를 엿볼 수 있을락 말락했지만 쑥쑥 돋아나는 움을 보며 메리는 마사가 들려준 지천으로 피어있는 아네모네며 멀리 퍼져나가 새끼를 친다는 구근 이야기를 떠올렸다. 10년이나 저희들끼리 내버려져 있었지만 어쩌면 이 새싹들도 아네모네처럼 지천으로 퍼져나갔을지도 모른다. 이 새싹들이 얼마나 걸려야 자기들이 꽃이라는 것을 드러낼지 알고 싶었다. 이따금씩 메리는 땅을 고르다가 뜰을 둘러보며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이면 뜰이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햇살이 내리쬐는 일주일 사이에 메리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과 더 친해졌다. 메리는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불쑥 벤 노인의 옆에 나타나서 몇 번인가 벤 노인을 기겁하게 했다. 사실 메리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정원사 벤 노인이 연장을 챙겨서 휙 가버릴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언제나 될 수 있는 대로 살며살며 다가갔다. 하지만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처음처럼 메리를 밀쳐내지는 않았다. 아마도 나이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메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몰래 흐뭇해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메리는 훨씬 공손해졌다. 벤 노인은 메리가 처음 벤 노인을 보았을 때에 이 무뚝뚝하고 시큰둥한 요크셔 노인이 주인에게 살람을 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몰라서 원주민 하인에게 하듯이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벤 노인은 고개를 들다가
메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는 붉은 가슴 울새 녀석하고 참말로 비슷하구먼. 언제 아가씨를 볼지 어디서 튀어나올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깐 두루. 메리가 말했다. 이제 새하고 난 친구가 되었어요. 벤 노인이 메리의 말을 가로챘다. 고놈이 그렇다니께 경박하기 짝이 없는 디다가 허영심이 많아서 여자라면 그저 무조건 알랑대요. 지 꼬리 깃털을 살랑살랑 뽐낼 수만 있다면 벨벨 짓을 다 할겨. 정말이지 교만이 덕지덕지 붙은 녀석이니께. 정원사 벤 노인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데다가 어떤 때에는 메리가 질문을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툴툴거리기 일쑤였지만 그날 아침에는 보통 때보다 말이 많았다.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허리를 펴고 징을 박은 장화를 신은 한쪽 발을 삽 위에 올리더니 메리를 바라보았다. 벤 노인은 불쑥 물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소? 아마 한 달쯤 됐을걸요? 아가씨가 미셀 스와이트의 체면을 세워주는구먼. 옛날보담 훨씬 몸도 나고 이제 그렇게 가장 누렇게 뜬 얼굴이 아니니께. 처음에 일로 들어왔을 적에는 터럭 뽑힌 까마구 새깽이 같더니만은 그렇게 못나고 심술궂게 생긴 애는 생전 처음 봤다니께. 메리는 허영심이 많지도 않고 자기 얼굴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벤 노인이 한 말에 속이 상하지는 않았다. 살이 좀 쪘다는 건 알아요. 양말이 점점 더 꼭 끼거든요. 전에는 헐렁해서 주름이 잡혔는데 말이에요. 벤 할아버지, 저기 붉은 가슴 울새가 있어요. 정말로 붉은 가슴 울새가 있었다. 메리는 새가 전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다. 빨간 조끼는 공단처럼 반지르르했다. 새는 기운차고 아주 우아하게 날개며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고개를 갸웃하고 폴짝폴짝 튀어다녔다.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벤 노인은 흥하고 비웃었다. 그랴 너였구먼. 나보단 나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끔씩은 나랑 놀아주는 것도 겐딜만 허겠다는 거겠지. 요 보름 사이에 몸뚱아리가 더 빨개지고 깃털이 더 반들거리게 되었는디 왜 그런지 알만혀. 지가 미셸 황무지에서 질로 멋진 순놈이라는 둥, 어떤 놈들이랑도 싸울 준비가 됐다는 둥, 순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웬 말갈량이 아가씨한테 청혼을 했겠지. 메리가 외쳤다. 어머, 쟤 좀 봐요. 붉은 가슴 울새는 황홀하고 대담한 기분에 푹 빠져있는 것 같았다. 새는 점점 더 가까이 폴짝폴짝 다가와서 점점 더 애교스럽게 벤 웨더스타프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벤 노인의 곁에 있는 까치범 나무로 날아올라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정원사 노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벤 노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는데 메리는 벤 노인이 기분 좋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믿었다. 네 녀석이 그렇게 혀갖고 날 달래겠다는 건디 누구든 지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니놈 생각이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지. 붉은 가슴 울새는 날개를 활짝 폈다. 메리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새는 곧장 날아와서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쥐고 있는 삽의 손잡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에 느릿느릿 주름이 잡히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다. 노인은 감히 숨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붉은 가슴 울새가 행여 날아가 버릴까봐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요런 베라먹을 놈이 있나. 벤 노인이 하도 부드럽게 말해서 꼭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니놈은 어떻게 하면은 남의 환심을 사는지 아는 놈이여. 정말 잘도 아는구먼. 진짜 터무니없는 놈이지. 니놈도 그걸 알겨.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그대로 서 있었다.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마침내 붉은 가슴 울새는 날개를 한 번 더 파드득 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정원사 노인은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삽의 손잡이를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원사는 몇 분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벤 노인이 이따금씩 씩 웃었기 때문에 메리는 말을 걸기가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뜰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난 호랩이고 문지기 마티너구 같이 살아. 만약에 할아버지한테 뜰이 있다면 뭘 심으실래요? 양배추하고 감자하고 양파를 심구겄지. 메리는 고집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꽃이 핀 뜰을 만들고 싶으면요? 그러면 무슨 꽃을 심을래요? 구근이랑 향기가 좋은 놈들. 하지만 대개는 장미를 심구겄지. 메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장미 좋아해요? 벤 위더스타프 노인은 잡초를 뽑아 옆으로 던져버리고 나서 대답했다. 그랴, 좋아하지. 어느 젊은 부인한테 배운겨. 난 그 부인 뜰을 손질해드렸어. 그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다가 장미를 엄청 많이 심거두고 자석 맨키롬 아껴줬지. 아님 붉은 가슴 울새 맨키롬 말여. 부인이 허리를 굽혀서 장미꽃에 입 맺추는 것도 봤으니깐 두루. 벤 노인은 다시 잡초를 뽑아내어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구먼. 메리는 흥미가 나서 물었다. 그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정원사 벤 노인은 삽을 땅속 깊이 박았다. 천당에 그렇게 야그덜 허지. 메리는 더욱더 흥미가 나서 물었다. 장미는 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지들끼리 남게 되었지. 메리는 너무나 흥분해서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다 죽어버렸나요? 장미는 저희들끼리만 내버려두면 죽어요? 벤 노인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글씨, 나도 장미를 좋아하게 되었고 부인도 좋아했고 부인은 장미를 좋아했고 한 해에 한두 번씩 장미를 손질해 주었는디 가지를 쳐내고 뿌리 둘레를 파주고 말이여. 지멋대로 뻗어나갔지만 워낙 지름진 땅에 있었으니께 몇 놈은 살았지. 잎사귀도 달려있지 않고 잿빛이나 갈색이 나는 데다가 물기가 없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봄이 올 때꺼정 지달려 보소. 비출기 위에 햇살이 와닿고 햇살 위에 비출기가 쏟아질 때꺼정 기다리면은 알 수 있을 거니께. 메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요? 큰 가지하고 장가지를 쭉 살펴보다가 여기저기에 쬐그마한 갈색 혹이 보이면은 따뜻한 비가 내리고 나서 그 혹이 어찌 되나 보소. 벤 노인은 갑자기 말을 뚝 끊고 열중해서 듣고 있는 메리의 얼굴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런디 급작스레 장미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냐? 메리 아가씨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대답하기가 겁났다. 메리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냥 내가요, 내 뜰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싶어서요. 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게다가 아무도 없고요. 벤 노인은 메리를 바라보며 느릿느릿 말했다. 그랴, 그건 맞는 말이네 그랴. 아가씨한텐 아무것도 없지. 정원사 벤 노인이 무척이나 이상한 말투로 이야기해서 메리는 혹시 벤 노인이 정말로 자기를 안 됐다고 여기는 건지 알고 싶어졌다. 메리는 자기 자신이 안 됐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메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너무도 싫어했으므로 그저 피곤하고 찌무룩한 기분만 느껴봤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근사하게 변하고 있었다. 비밀의 뜰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메리는 언제나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라. 메리는 10분 남짓 벤 웨더스타프 노인 곁에 더 머무르면서 용기를 내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정원사 벤 노인은 그 독특한 희한하게 툴툴거리는 말투로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해 주었다. 진짜로 심통이 난 것 같지도 않았고 메리를 놓아둔 채로 삽을 들고 가버리지도 않았다. 메리가 막 가려 할 때에 벤 노인은 장미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메리는 벤 노인이 좋아한다고 했던 장미들이 생각났다. 메리가 물었다. 지금도 그 장미를 보러 가요? 벤 노인은 툴툴거리며 대답했다. 올해는 가보지 못했지. 이놈의 루며치즘 땜시 무릎이 뻣뻣해져서. 그러더니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벤 노인은 불쑥 메리에게 화를 내는 듯하더니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좀 보소.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슈. 이것저것 캐물어 보다니 아가씨면 긴 못된 지지반은 처음 봤다니께. 가서 노소. 오늘은 이만큼 야그했으면 됐으니께. 벤 노인의 말투가 너무도 무뚝뚝했으므로 메리는 잠깐이라도 더 곁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메리는 천천히 줄넘기를 하면서 뜰 바깥으로 난 산책로를 내려갔다. 메리는 줄곧 정원사 벤 노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구는데도 마음에 든다니 정말 희한한 노릇이라고 중얼거렸다. 메리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을 좋아했다. 정말로 벤 노인이 좋았다. 메리는 늘 벤 노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했다. 게다가 메리는 벤 노인이 꽃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월계수를 울타리처럼 죽 심어놓은 산책로는 비밀의 뜰을 에둘러서 정원의 어떤 숲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끝났다. 메리는 그 길 끝까지 줄넘기를 해서 내려가 숲을 들여다보고 혹시 산토끼들이 뛰어다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메리는 자그마한 문까지 신나게 줄넘기하며 내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직하고 색다른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메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다. 정말 아주 기묘한 일이었다. 메리는 살펴보려고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어떤 남자아이가 나무 밑동에 기대어 앉아 나무를 대강 다듬어 만든 피리를 불고 있었다. 12살쯤 됨직한 재미있게 생긴 아이였다. 아주 깔끔해 보였는데 코는 들창코였고 뺨은 양귀비꽃만큼이나 빨갰다. 메리 아가씨는 이렇게 동그랗고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아이가 기대어 앉은 나무 밑동에는 다람쥐가 앉아서 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근처에 있는 덤불 뒤에는 쑥광이 밖을 엿보느라고 우아하게 목을 느려빼고 있었으며 아이 바로 곁에는 산토끼 2마리가 앉아서 코를 발른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모두들 아이의 피리에서 나는 이상하고도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아이 가까이 모여든 것 같았다. 남자아이는 메리를 보자 손을 들더니 피리소리와 아주 비슷한 목소리로 피리소리만큼이나 나직하게 메리에게 말을 걸었다. 움직이지 마라이. 이놈들이 죄다 달아날 테니께. 메리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남자아이는 피리 불기를 멈추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너무 느릿느릿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남자아이는 마침내 일어섰다. 그러자 다람쥐는 제가 사는 나뭇가지들 틈으로 쪼르르 달려갔고 꿩은 몸을 움츠렸고 산토끼 2마리는 앞발을 땅에 내리고 깡총깡총 뛰어 달아났다.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남자아이가 말했다. 난 디콘이에이. 메리 아가씨 맞쥬? 메리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 아이가 디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도에서 원주민이 뱀을 홀리는 것처럼 산토끼며 꿩을 홀릴 수 있는 사람이 디콘 말고 누가 있을까? 디콘의 입은 커다랗고 빨갛고 끝이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 디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빨랑 움직이면 그 녀석들이 놀랄까봐 느릿하게 일난 거예이. 들짐승이 곁에 있을 적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나직하게 말해야 하니께. 디콘은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메리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메리는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고 왠지 부끄러워져서 조금 뻣뻣하게 입을 열었다. 마사가 보낸 편지 받았니? 디코는 빨간 고수머리를 끄덕였다. 디코는 허리를 굽혀서 피리를 부누라고 옆에 내려놓았던 물건을 집어들었다. 원의 용품을 가져왔슈. 작은 삽이랑 갈쿠랑 새스랑이랑 괭이에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몰러이. 모종삽도 있구유. 씨앗을 사니께 가게 주인 아줌마가 하얀 양귀비꽃씨 한 봉다리랑 파란 찬제비꽃갈꽃씨 한 봉다리를 덤으로 줬어이. 꽃씨 보여줄래? 메리는 자기도 디콘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디콘은 아주 빨리 편안하게 말했다. 자기는 메리가 마음에 든다는 투였지만 황무지에서 자란 천한 아이인데다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웃기게 생긴 얼굴에 꼬불꼬불하고 빨간 머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메리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든 들어하지 않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 듯했다. 메리가 디콘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상큼하고 싱그러운 히스꽃 향기며 풀내며 나뭇잎 냄새가 풍겼다. 마치 디콘이 히스나 풀이나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메리는 그 향기가 정말 좋았고 디콘의 빨간 뺨과 둥구스름 맞고 파란 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부끄러움이 싹 가셨다. 메리가 말했다. 여기 나무 둥치에 앉아서 내가 가져온 것들을 보자. 둘이 앉자 디콘은 윗도리 주머니에서 갈색 종이로 대강 싼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끈을 풀자 하나하나의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더 말끔하고 조그마한 봉지가 여럿 나왔다. 디콘이 말했다. 목서초랑 양귀비가 많어이. 목서초는 자라면서 질로 좋은 향기가 나고 어디에 씨를 뿌리든 잘 자라이. 양귀비꽃도 그렇고 휘파람만 불어도 꽃망울이 터지니깐요. 꽃 가운디서 양귀비꽃이 최고주. 디콘은 말을 멈추고 잽싸게 고개를 돌렸다. 양귀비꽃 같은 뺨을 한 얼굴이 환해졌다. 붉은 가슴 울새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나 봐이. 반짝이는 진홍빛 열매가 달려있는 울창한 서양 호랑 가시나무 덤불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났고 메리는 그게 누구의 소리인지 알 것 같았다. 메리가 물었다. 새가 정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니? 디코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문요. 새는 어떤 친구를 부르고 있는디요? 이렇게 야그하는 거란께요. 나 여기 있어. 날 좀 봐. 야그 좀 하자. 허구요. 웬 새가 덤불에 있는디. 저 새는 누구 거예이?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의 새인데 나랑은 조금 아는 사이야. 디코는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그렇구먼요. 새는 아가씨를 알고 아가씨를 좋아해이. 아가씨를 따라다니고요. 1분만 지나면 나한테 아가씨 야그를 몽창 털어놓을 거구먼요. 디코는 메리가 아까 본 대로 느릿느릿 붉은 가슴 울새에게 다가가더니 붉은 가슴 울새가 쥐저귀는 소리와 거의 똑같은 소리를 냈다. 붉은 가슴 울새는 잠깐 동안 귀 기울여 듣더니 대꾸라도 하는 것처럼 짹짹거렸다. 디코는 킬킬댔다.
야, 저 새는 아가씨 친구예이. 메리는 열심히 캐물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정말로 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좋아하지 않으면은 아가씨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예이. 새덜은 사귀기가 힘들쥬. 더구나 붉은 가슴 울새는 사람들보담도 훨씬 더 딴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으니께요. 바이, 새가 아가씨한테 다가오고 있자녀요. 넌 친구가 안 보이냐? 허는디요.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새는 가만가만 다가와서 쥐저기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덤불 위로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메리가 물었다. 너는 새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디콘이 웃음이 번져나가 커다랗고 빨갛고 끝이 말려 올라간 입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디콘은 머리를 쓱쓱 문질렀다. 그렇게 생각해이. 새돌도 내가 지덜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구요. 난 황무지에서 새덜이랑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깐 새덜이 알을 깨고 나오는 모양이랑 깃털이 돋는 모양이랑 나는 뱀이랑 노래 부르는 뱀을 배우는 모양을 다 지켜봤으니께 나도 새라는 생각이 들어이. 가끔씩은 내가 새나 여우나 퇴깽이거나 아니면 다람쥐거나 어쩔 때에는 딱정벌레 같다는 생각도 해이.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이. 디코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나무 등치로 돌아와서 다시 꽃씨 얘기를 시작했다. 디코는 씨앗이 꽃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말해주었고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봐야 하고 어떻게 걸음이며 물을 주는지도 일러주었다. 디코는 고개를 돌려 메리를 쳐다보며 불쑥 입을 열었다. 있잖요요. 아가씨 대신에 내가 꽃씨를 심어줄게요. 아가씨 뜰락은 어디 있어이? 메리는 바짝 여인 손을 깍지 끼어 무릎 위에 놓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메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리는 이런 일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속이 상했다. 얼굴이 빨개지다가 하얗게 질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디콘이 말했다. 아가씨한테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메리의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린 것은 사실이었다. 디코는 메리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메리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무척 당황해했다. 이 집에서 아가씨한테 땅을 안 줄라고 그래이? 여적지 땅 쬐금도 못 얻었어이? 메리는 손을 꼭 깍지 끼고 디콘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난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내가 너한테 비밀을 얘기하면 지킬 수 있니? 엄청난 비밀이야. 딴 사람이 그 비밀을 알아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메리는 밝은 성을 내며 내뱉었다. 난 죽어버릴지도 몰라. 디코는 아까보다도 훨씬 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머리를 벅벅 긁더니 서글서글하게 대답했다. 난 언제나 비밀을 지키쥬. 여우새깽이랑 새 둥지랑 들짐승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그걸 딴 녀석들한테 말하고 댕기면은 황무지에서 안전한 데는 한 군데도 없을 테니께요. 그래이, 난 비밀을 지킬 수 있어이. 메리 아가씨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엉겁결에 손을 뻗어 디콘의 옵소매를 움켜쥐고 재빨리 말했다. 난 뜰 하나를 훔쳤어. 내 뜰이 아니야. 누구의 뜰도 아니야. 아무도 그 뜰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건 벌써 죄다 죽어버렸는지도 몰라. 메리는 몸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고 태어나서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청개구리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 난 상관 안 해. 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뜰을 내가 돌보는데 누구도 나한테서 뜰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어. 딴 사람들은 뜰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있어.
저 혼자 버려져서 말야. 메리는 흥분해서 말을 맺더니 얼굴을 팔에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엾은 꼬마 메리 아가씨. 당황한 디콘의 파란 눈이 점점 더 휘둥그레지더니 놀랍기도 하고 메리가 안쓰럽기도 하다는 듯이 느릿느릿 말을 끌어냈다. 메리는 말했다.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내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그 뜰은 내가 찾아냈고 내가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붉은 가슴 울새하고 똑같아. 새한테서라면 뜰을 빼앗지는 않겠지. 디코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게 어디에 있는데이? 메리 아가씨는 당장 나무 둥치에서 일어났다. 다시 심술궂고 고집스럽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메리는 인도에서처럼 거만하게 굴었지만 그러면서도 열이 오르고 서글퍼졌다. 나랑 같이 가. 내가 보여줄게. 메리는 디콘을 데리고 월계수가 울타리처럼 늘어선 산책로를 지나 빽빽하게 자란 담쟁이 덩굴이 있는 곳까지 갔다. 디콘은 메리를 안쓰러워하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짓고 메리를 따라갔다. 어떤 낯선 새의 둥지를 보러 이끌려 가는 듯해서 가만가만 움직여야만 할 것 같았다. 메리가 담으로 다가가서 늘어진 담쟁이 덩굴을 들어 올리자 디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문이 있었다. 메리가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메리는 멈춰서서 교만하게 손을 저었다. 여기야, 비밀의 뜰. 여기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야. 디코는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더니 나직하게 속삭였다. 와, 정말 희한하고 근사한 곳이네. 꼭 꿈속에 있는 것 같아이.